이쪽에 유튜브 쪽도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은 이제 오늘 지수가 좀 급반등이 나왔는데, 방송 제목은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미중 무역전쟁의 교훈과 올바른 뭐 주식투자 원칙 이렇게 써놨는데, 낮에 회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저녁 때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미중 무역전쟁 때 한 2년 정도 고생했거든요. 1년, 2년 정도 고생을 하고 좀 풀릴만 하니까 뭐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방 회원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힘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등 나온 이유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지금 뭐 정부 정책주들이 이제 딱 연초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뭐 언뜻 봐서는 막 지수 급락 나오고 종목들이 막 나가 떨어지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정책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낮에 오늘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회원들한테. 지수가 또 전저점을 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심리들이 많이 이제 안 좋아졌다. 개인들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이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겨내시라고 했어요. 이겨내시라고. 왜냐면 이게 그 증시가 우리나라만 좀 과하게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아주 과도하게 빠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제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저녁 방송 때도 일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교훈이라고 써놨더니 평상시보다 시작할 때 굉장히 지금 적게 들어오셨거든요. 네. 뭐 이상한 얘기 하나 싶어갖고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적당히 이제 핵심만 딱 이제 짚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테마 정책주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런 얘기는 방송 제목에 빠져 있죠. 네, 가끔씩 이렇게 한번 해봐요. 방송 제목에다가 이제 좀 거창하게 써놓으면 많이들 들어오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되게 그 맛없게 그죠? 제목을 딱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책주 얘기를 조금 더 세게 해드리면 되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보죠. 지금 나라 안팎으로 이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증시가 계속 움직이죠. 자,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 이제 아주 간만에 그죠? 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줬고 급등했죠. 코스닥은 1.29% 여기도 이제 아주 간만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그죠? 9월 생각도 하기 싫었던 9월 10월 달에 저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어제 급락했었고 그죠? 급락하다 감아 올렸고 오늘 아침에도 증시가 급락 출발했거든요. 아침에 떨어지다가 확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최근에 연말 12월 달하고 뭐 현재까지 그죠? 1월 4일 이제 올해 3일째인데 새해 그죠? 3거리일째인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좀 떨어졌을 거고 계좌는 다시 손실이 좀 많이 났을 거고 회복이 잘 안 될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기분들이 여전히 안 좋으실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게 해드리려고 오늘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무튼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일단은 그 기간 매도 물량 얘기해드렸죠. 기간이 배당 받으려고 연말에 막 샀는데 배당락 이후에 많이 팔았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팔려 나갔다. 그죠? 네, 거의 다 팔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까지 기간별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죠. 네. 12월 22일 날 그때 기간 특히 금융투자에서 많이 샀는데 그게 여기에요. 그죠? 근데 지금이 어디냐면 그거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서부터 금융투자가 배당받으려고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그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판 거죠. 예, 팔 만큼 다 팔았다. 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도 팔았던 거 다시 샀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얘기했었죠. 반대 매매, 개인들 반대 매매가 나와서 개별주 테마주들이 전저점을 좀 깨거나 걷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보면 반대 매매 완화 조치가 12월 말로 종료가 됐는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미수금인데 미수금이 갑자기 확 늘죠. 언제요? 12월 말일이 여기거든요. 근데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 작년 12월 말이 여기고 1월 2일이 여기에요. 월요일이죠. 네. 이만큼 늘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미수가 1월 2일 날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최근에 한 달 정도는 미수가 크게 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미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완화 조치가 끝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죠? 네. 근데 미수금은 늘어났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뭐 바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융자 잔고 차트를 보면 12월 29일에서 1월 2일까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반대 매매 대상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1월 2일 날 그죠? 네. 근데 반대 매매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 나오겠어요? 1월 2일 날 그 반대 매매 대상이 됐으면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돈을 입금을 증거금을 이제 넣어야지 그죠? 증거금을 넣어야지만 반대 매매는 안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 2일 날 반대 매매 예정이다. 그러면 언제예요? 다음 날까지 돈 못 내면 그 다음 날, 즉 월요일 날 그랬으면 수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죠. 오늘 아침에 보시면 개별주들이 약간 하락 출발한 것들이 꽤 있을걸요. 마이너스 1, 2%라도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실제로 반대 매매 나오는 게 보였어요. 네, 실제로 오늘 아침까지 이제 개별주들이 좀 하락 출발을 많이 한 이유가 정말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 시황 잡아드린 건 뭐였냐면 나스닥 지수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면서 그죠? 전저점을 깰 것처럼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투매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랬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 반대 매매 이게 겹치면서 증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 지금도 계속 그런 뉴스 나오죠. 경기 침체라고. 경기 침체 우려 확실하다고 막 그러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또 특히 여자분들 말고 특히 남자분들이 뉴스 많이 보고 불안해가지고 그죠? 주식시장에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관망. 좋게 얘기하면 관망.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도망가고 있거든요. 아 잠깐 주식을 쉬어야 되겠다. 아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게 도망친 거예요. 말은 참 점잖게 하시는데 그게 도망친 거거든요. 올해 이제 뉴스 많이 보고서 이제 올해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불안하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거든요. 그게 도망가는 거지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안 샀죠. 그러니까 투매 물량이 나오는데 받아주는 물량도 없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이 왜 나왔느냐? 반대 매매가 다 나오고 나면 원래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요 그 자리에서 급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이 이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1월 2일 날 그랬나? 네. 기관은 매매를 되게 더럽게 한다. 자기들이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다고 개처럼 토한 거 다시 먹는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자기들이 팔았던 거 다시 삽니다. 산다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배당락 때문에 떨어졌던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요. 낮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낮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했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보시면 삼성전자가 배당락 이후에 이만큼 급락했었죠. 근데 어때요? 오늘 한 번에 다 메꿔버렸죠. SK하이닉스도 배당락 이후에 떨어졌던 거 그 이상으로 올렸죠. 삼성전자 4% 급등, SK하이닉스는 7%, 그죠? 그 다음에 국민 개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카카오 4% 상승, 그죠?
그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많이 떨어졌던 게 삼성물산인데 떨어졌던 거 오늘 4% 올라와서 거의 다 메꿨고요. 금융주 KB금융도 급락을 좀 했었는데 배당 이후에 다시 회복을 시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 이후에 떨어졌던 대형주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좀 크게 올라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이제 개별주 쪽에서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뭐 TBC 이런 거 볼까요? 뭐 특별하게 호재도 없는데 순간 쑥 오르더라고요. 네. 나 이 종목 잘 몰라요. 제가 언제 저희 방 종목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막판까지 막 올리더라고요. 특별하게 호재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쓱 올려요. 뭐냐면 반대 매매들이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많이 한 거죠. 덕신하우징 떨어지다가 감아 올리고 일성건설 갑자기 돈 들어오더니 열심히 들었다 놨다 그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G2파워 이게 원전 테마주 중에 좀 강했던 차트인데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증시가 급등 나온 이유는 참 좋은 거죠.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느냐? 정부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공약 사항이었을 거예요. 반도체 세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반대가 심해가지고 세액 공제를 원래 한 20%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민주당도 반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더 반대를 많이 해서 8%밖에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대통령이 좀 세게 얘기한다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그죠? 그 올해 이제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를 상향을 했거든요. 상향 조정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뭐 대만 여기보다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쪽으로 이제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자마자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급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가 잘 나온 거죠. 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급등을 못했다. 그럼 오늘 또 10% 또 음봉을 봐야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올라온 거는 굉장히 의미도 있고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죠? 유럽 증시를 보시면 유럽 증시 현재 시간 상승 중인데 자, 독일이 1.2% 급등 중이고 프랑스가 1.5% 유로스톡스도 지금 1.5% 급등 중이죠. 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붕 떠 있어요. 네. 떠 있다니까요. 매일 보여드렸죠, 그죠? 우리나라만 이상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던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매도, 뭐 개인들 반대 매매, 그죠? 네. 이런 거하고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귀에 약간 거슬리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리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죠? 네. 학교 뭐 교육 수준도 높고 얼마 전에 뭐 그 국제 기관에서 이제 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한 국가 우리나라가 6위에 올랐다. 일본보다 뭐 2위나 높다. 이제 그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기사 나오면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싫어하느냐?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를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면 언론에서 뭐라 얘기하면 그렇게 잘 속아요. 그렇게 잘 속고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왜 그 냄비 근성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파르르 막 끌어올랐다가 양은 냄비처럼 그죠? 네. 확 식어버리고 그죠?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냥 너무 그죠? 네. 언론에서 뭐라 얘기하면은 정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죠? 아주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굳이 뭐 서울에 소재에 있는 뭐 대학교나 그죠? 어디 명문 대학원을 나와야지만 유학 갔다 와야지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이상만 나와도 그죠? 네. 못 사는 나라가 보면 고등학교도 못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엔 굳이 또 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죠? 전반적으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잘 속아요. 너무 잘 속아. 네. 코로나 때 뭐 백신, 뭐 방역 패스, 그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 관련돼서 경제 이렇게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기레기다, 언론사는 다 쓰레기다 난리를 지기면서 특히 정치권 뉴스가 보면 뭐 가짜 뉴스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 관련된 뉴스는 그렇게 또 다 믿으세요. 조금 유명한 사람이 뭐라 했다더라 우르르 몰려가고 다 속아요. 네. 누가 제일 잘 속는 줄 아세요? 금융권 종사자들. 제가 만난 그 주식 투자자 중에 주식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네, 은행원들이에요. 은행원들하고 부동산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말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하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주식을 제일 못해요. 특히 은행원들. 진짜 못합니다. 여기 은행원들 계시면 죄송해요. 네. 근데 못해요. 자격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벌려고 하지 자기보다 이제 잘하는 사람 말 그대로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시황이나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있는 기법 몇 개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몇 개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잘 따라합니다. 근데 좀만 알면 알수록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잘 속아요. 요번에 이제 전 이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개인들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다 때려치고 올해 뭐 주식시장 안 갈 게 뻔하니까 그냥 쉬자 이거예요. 관망. 쉬자. 올라오면 그때 생각하지 뭐.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중무역 전쟁을 제가 왜 끌고 왔냐면 제가 지금 2번 이상 얘기했지만 낮에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그죠?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에요. 미중무역 전쟁이 여기서 터졌거든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게 여기쯤이죠. 네. 5월이니까 그때 그죠? 여기쯤에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증시가 이제 쭉 올라갔어요. 그때 꽤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이제 고생을 하죠. 쭉 떨어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쭉 떨어지는데 이 최근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5년 중에서 저희 방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이 돈을 언제 가장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이 구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에요. 요 구간에서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요 구간.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때 돈을 벌었죠. 근데 여기보다 사실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여기 평지에서. 지수가 막 올라갈 때보다 평지 있죠, 여기.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 올라가면 재미없어요. 네. 평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평지,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어디냐?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죠?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말도 마세요. 생고생하다가 한 2년을 고생했다니까 이때. 2년을 마음고생하다가 이때 뭐 브렉시트 터지고 뭐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이 당시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중동 그 유전지대 있죠. 거기에서 그 IS 이슬람 국가 거기 테러 단체들이 맨날 유전 폭파시키고 막 그죠?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막 목 썰어서 죽이고 막 그럴 때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낫다니까요. 굉장히 험악할 때였거든요. 네. 금리 인상 막 하고 그때 금리 인상했어요.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죠.
김정은은 매일 날마다 미사일 쐈고 핵실험도 막 하고 탄핵 정신 없었거든요. 그 어려운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돈이 좀 열심히 이제 많이 벌렸거든요. 더 벌어야지 하고 있는데 뭐가 터졌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수가 막 급락하기 시작하죠. 한 6개월 고생했어요. 6개월 고생했더니 잠깐 올라와요. 그때 여기서 평지가 나오죠,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뭐 수소차, 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날라왔으니까 뭐 관련 테마주들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선주가 있었으니까 이낙연 테마주, 뭐 이런 유시민 테마주에 돈을 좀 벌었어요. 돈 좀 더 벌어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전저점을 깨집니다. 왜? 일본이랑 싸움이 붙었죠 그때. 일본 수출 규제, 뭐 반도체, 뭐 그때 에칭가스인가 뭐 그런 거 이제 안 판다고 막 그러고 난리 났었죠. 이재용 그때 부회장 그때 저 일본으로 출장 갔다 오고 혼자서. 네. 어서 오세요. 그랬죠? 네. 그때 그래 되게 힘들었어요. 다시 올라가요. 이게 뭐 여기서 돈을 벌었죠 또. 왜? 평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요. 그래서 막 그때 마스크 테마주, 뭐 손수 독재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저희 방에서. 독보적으로. 코로나 터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여기도 돈 무지하게 벌었고. 평지만 나오면 돈 진짜 많이 법니다. 개별주 테마주 장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언제 벌어요? 고생 죽으라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 돈 벌었던 게 또 사라져요 잠깐. 그냥 수익이 이때는 어떻게 나냐면 이때는 천천히 나요. 천천히 나다가 이제 장이 좋아지잖아요. 확 나요. 근데 이게 폭락하죠. 큰 이제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러면 수익 나온 거다 반납을 해요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 방은 손절 안 하는 거 아시죠? 어지간하면 손절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수익률 곡선이 밑에 회원들 수익률 곡선. 또 한 2년 고생해요. 미중무역 전쟁이 한 2년 걸렸거든요. 미중무역 전쟁이 왜 끝났냐면 코로나 때문에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줄어들다가 돈을 또 조금씩 벌어요. 쪼개 벌어서 다시 이제 여기보다 높아집니다. 앞에보다. 근데 순간 이제 여기서 돈 많이 벌었겠죠? 쫙 벌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지수가 올라오죠? 우리 회원이가 매매일주 올라온 거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현이 부르신 게 있죠? 그죠? 네. 다시 어떻게 돼요? 손절 안 했다니까요? 수익이 다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아시죠?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하겠어요? 반납을 좀 했겠죠.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익 앞에 최대 수익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돈을 언제 가장 많이 벌었냐면 미중무역 전쟁 전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터지기 전. 근데 터지고 나서 더 많이 벌었죠. 이거를 누가 하느냐? 우리 방에서. 저희 방은 3년, 5년, 뭐 7년, 10년씩 된 회원들이 지금도 한 7, 80명 넘어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재연정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1년씩. 왜 그러겠어요? 이걸 해봤거든요. 이거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안 나가고 다른 방으로 안 가고 계속 계시다니까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여러분들 무방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 1, 2년 차. 한 2년 되신 분들은 앞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코로나 2020년, 21년에 대선주 돈 많이 벌었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 냈던 거를 많이 반납을 좀 했겠죠. 물론 손절해서 반납한 건 아닙니다. 벌었던 게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그냥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은 성향이 되게 좋아요. 우리 방은 초단타만 이렇게 진짜 막 정신없이 치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향이 좋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돈 좀 벌었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타쟁이들, 불나방, 뭐 상따, 신용에서 몰빵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안 먹히니까 서로 힘들어요. 서로.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분은 또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는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 도움을 받지도 않으실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그냥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성향이 좋은 분들이 털린다 이거예요. 왜? 힘드니까. 힘들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지죠? 어디에 의지해요? 뉴스. 내가 뉴스 좀 그만 보라고 그러는데 뉴스를 그렇게 봐요. 회원들이나 주변의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괜찮으세요? 괜찮대요. 근데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안 괜찮아요. 왜? 뉴스를 많이 봤는지 안 봤는지 티가 나요. 티가 난다니까요. 네, 모를 것 같죠? 티가 난다니까요. 아, 뉴스 많이 봤구나. 그 사람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압니다. 뉴스를 요즘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맨날 나오는 뉴스가 그거잖아요. 경기 침체 뉴스. 그거 보고서 이제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관망 모드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성향이 좋은 사람들은 주식은 들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올라올 거야. 참아야 돼. 근데 뉴스를 또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뉴스에서 다 뭐 나와요? 경기 침체 뉴스. 다 그 얘기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네.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뉴스가 많이 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지 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맨날 그냥 두려운 뉴스만 보니까 정신세계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죠?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도 물 색깔이 변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속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이분들 절대 돈 못 벌어요. 아까 제가 우리 회원들 얘기했었죠. 이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그 2년 동안 수익 하나도 안 나다가 돈 벌었냐? 아니요. 중간중간에 수익 낸 게 있죠. 근데 계좌가 폭발적으로 이제 뭐 5천만 원짜리 주식 계좌가 2억, 3억, 5억이 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치고 나서 나온다니까요. 네. 거의 매번 그랬어요. 이번에는 솔직히 너무 금리 인상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예상외로 많이 길어졌던 건 사실인데 이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도 일본하고 그렇게 싸울 줄을 몰랐으니까. 위중무역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근데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일본하고 싸운다고 그러고 코로나 터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진짜 생고생했어요. 근데 돈은 무지하게 벌었죠. 언제? 여기에서. 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랑 중국,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둘이서 붙어서 싸우는데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이 당시에 뉴스 틀면은 맨날 경기 침체였어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새우등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맨날 그러고 지겨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다 코로나 터졌고 다 끝났다고. 근데 그 더러운 뉴스를 그죠? 2년 3년 동안 들으면서 이겨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방 회원들이.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털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요번에 지수익이 흔들었는데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다고. 왜 안 힘드시겠어요? 응? 흔들면 똑같이 힘들지. 근데 이겨내면 반드시 계좌가 몇 배씩 불어난다는 걸 아니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전문가 건드렸다가 본인이 힘들다고 전문가 건드리죠? 전문가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제 심리가 흔들리면 매도 사인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 부부끼리 하는 식당 있죠? 그죠? 그 단골로 가던 데가 있었는데 음식 맛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날 부부싸움 한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식당 그 음식 맛이 이상하다니까요. 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네. 똑같아요. 전문가도 심리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전문가를 잘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심리가 이렇게 뭐 많이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회원들이 이제 저를 배려해 주는 거죠. 저 똑같이 그러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뉴스 좀 그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경기 침체 뉴스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맨날 죽는 기사만 나왔지. 똑같아요. 제가 원래 뭐 100% 뭐 장담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올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두려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올라온 보지 뭐 관망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 당신들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못 본다고 이분들. 그분들이 당신들이 이제 잃어버린 기회 있죠? 제 방송 듣고 있는 우리 회원들, 그다음에 무방 회원들 이분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세게 하죠, 그죠? 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 아, 전 두렵지 않아요. 진검승부 방송 보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근데 뉴스 보시죠. 왜 뉴스를 계속 보실까요? 두려우니까. 자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의처증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꾸 이제 확인하죠.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애들 중에 약간 문제 있는 애들 보면 자꾸 부모의 사랑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애들이 거기서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자꾸 뭘 확인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꾸 계좌를 들여다보실까요? 왜 자꾸 뉴스 보고 왜 자꾸 차트를 보실까요? 왜 자꾸 보시는데? 불안하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세게 얘기하죠? 그거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뭐라고 이제 혼내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을 이제 불안하신 분들 마음을 돌이켜 세우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네. 내가 겪어봤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그거를 토대로 얘기를 그대로 해주면서 설득할 때 그때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저도 옛날에 다 겪었던 거예요. 다 겪었다니. 저도 처음에 주식 진짜 못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응? 주식 코스 얘기 다 들어보세요. 깡통을 세상에, 그죠? 네. 무슨 고물상도 아니고 깡통 막 3-4번 이상 차신 분들 많아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네. 더 했지 저는. 네. 저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천재가 아니지만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당신들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네. 절대로 돈 못 봅니다. 절대로. 본인 스스로 잠깐 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응? 좀 뭐 일이 좀 있어서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속이면서 뒷걸음질 치고 계시죠? 그게 도망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본인 얘기니까 기분 나쁘시겠죠. 그죠? 네. 가족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고 본인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면, 그죠? 이빨 꽉 다물고 이겨내세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제일 돈 없고 몸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나이 먹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죠? 네. 저보다 여기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아프고 돈 없으면 그렇게 서럽다고. 그죠? 요즘엔 또 1인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없고 그럼 더 힘들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2월 달에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 당시에 뭐 유럽 난리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나요? 러시아 푸틴이 맨날 가스관 잠근다 뭐 그래갖고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가스값 유럽 쪽에 가스값 막 고공행진하고 겨울 오면 막 난리 난다고 막 그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프랑스 있죠? 프랑스가 선진국 아닙니까 거기가? 응? 근데 프랑스에서도 장작을 구하기 힘들었대. 장작을. 가스 구하기 힘드니까 너무 비싸니까 장작이라도 떼려고. 장작도 못 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가스난 에너지난이 나가지고 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언론에서 개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겁을 줬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줄 아시냐고 지금. 알프스 아시죠? 알프스. 지금 알프스가 영상 20도랍니다. 영상 20도면은 초여름 날씨 아닙니까? 나왔네. 알프스 영상 20도 초여름 날씨. 스키 리조트 문 닫기도. 이게 지금 그 스키장 거기 아니 리프트? 네. 녹아 있어요. 여기 산봉우리 보세요. 눈이 없잖아요 여기가. 유럽이 지금 곳곳이 이상 고온이라 가지고 난방 수요가 줄어서 가스값이 하락했대요. 실제로 가스값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번 겨울 유럽에서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유럽의 역대 1월 최고 기온이 잇따라 경신됐다. 알프스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죠? 네.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도 새해 첫날 기온이 15도. 우리보다 위축 지역인데 우리보다 더 따뜻해요. 바르샤바 여기 폴란드 수도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데 여기 18도. 평년 여름철 기온하고 맞먹는 수준이라잖아요. 희한하죠? 네. 이 기사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언론에서 얘기해준 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요. 보셨어요? 네. 아니 누가 이렇게 한겨울에 따뜻할 줄 알았겠어요. 원래 지금이 제일 추울 때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춥지만 여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왔는지 그죠? 이렇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정시가 안 떨어지고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란 얘기예요. 응?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확실히 잡히기 시작했고요. 유럽, 독일 이런 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날씨까지 이러니까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물가가 낮아지겠냐 이거예요. 에너지 가격 때문에 항상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잡히겠네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하는 거를 이제 확 완화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언론사들이 걱정했던 그 망할 놈의 경기 침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근데 만약에 오면 좋죠. 왜?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에서 또 돈을 풀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눈치를 채고 금리 인하하기 6개월 전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요. 날아간다니까요. 그 아까 미중 무역 전쟁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을 2년 동안 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입었겠죠? 그럼 뭐 했겠어요? 돈 풀었겠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돈 벌다가 마지막에 코로나 때 돈을 확 벌었다 그랬죠? 왜 그랬겠어요? 실제로 이제 맨날 미중 무역 전쟁 한다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경기가 조금 다운되니까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풀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돈을 확 풀었겠죠. 그냥 돈을 푸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내다가 확 푸니까 돈을 확 버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전에 돈을 벌었고 그 여기서 더 많이 벌었다고. 제일 많이 번 구역이 여기예요. 이해가세요? 네. 경기 침체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라니까요. 네. 경기 침체 오면 누가 후회할까요? 은행에다가 돈 넣으신 분들이 나중에 피눈물을 냅니다. 피눈물. 어젠가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할 때 쓰는 HTS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신증권, 하나는 이제 NH 투자증권인데 대신증권 쪽 HTS를 어제인가 오늘인가 열었는데 그게 뜨더라고요. 채권 판다고. 채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방송하려고 다시 HTS를 껐다 다시 켜니까 공지사항이 또 떠요. 이게 뜨더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기 완판. 이게 뭐였냐면 뒤에 이제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대신증권에서 엄선한 채권으로 투자를 환승하세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파네요. 그죠? 신한은행 그죠? 네. 팔아요. 요거는 올해 10월 달이 만기인 것 같은데 수익률 약 4.5%. 이거는 내년 5월까지 5.8%. 그죠? 네. 그렇대요. 조기 완판. 증권사에서 저도 이제 대신증권 쓴 지가 20년 넘은 것 같은데 채권 판다고 이렇게 공지사항 뜨고 이렇게 완판됐다고 뜬 거라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보통은 이게 아니라 이제 무슨 기업 공개에 참여하세요 이런 게 많이 뜨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니까 이런 게 뜹니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거라고. 심리 바닥이라고. 본인이 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이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뉴스 보면서 관망한다고요? 바닥나무 사시겠다고요? 그게 도망친 거예요.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주식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아까 제가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아까 썼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본인을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돈 빌려달라고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방송하는 거지. 무료로.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 광고도 안 해요. 유튜브. 응? 거기에 광고가 달린다면 그거 제가 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광고도 안 달잖아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아도. 응? 알프스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저기 천연가스 가격 보여드릴까요? 거짓말인가? 네. 저는 전문가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네. 갑자기 두두두둑 떨어져요 지금. 유럽 이상 고온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 일시적으로. 그죠? 네. 어디에요? 러시아 전쟁 초기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 정도면 다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아니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거고 물가가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거래요. 아유, 경기 침체가 아니고 네? 유럽이 가스를 하도 날씨가 따뜻해서 가스를 덜 써서 그렇답니다. 네. 폴란드 거기가 되게 추운 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폴란드를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되게 춥지 않나요? 우크라이나도 되게 추운 지역인데 거기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그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응? 그 뉴스를 하루에 막 남자분들 막 2시간, 3시간씩 보시는데 그럴 시간에 그냥 주무세요. 응? 주무시라니까. 네. 자는 게 남는 겁니다. 네. 술 드시지 마시고. 아셨죠? 네. 못 얘기하다 보니까 또 8시, 9시 싸우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잠깐 안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짧은 안티들. 근데 전반적으로 안티가 없죠, 그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게 대부분 맞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 좀 보지 마세요. 뉴스는 뉴스를 보면서 이겨내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알코올 중독자 보고 앞에 소주, 양주, 그죠? 술을 쫙 깔아주고 자,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술을 끊는다고 했으니까 이 술을 보면서 이겨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겨내겠어요? 먹고 싶어갖고, 그죠? 죽을 거야 아마. 뉴스도 똑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그래 안 속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뉴스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셔야 돼요. 도망 다니셔야 돼요. 뉴스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휙 돌리고 도망가셔야 돼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품에 있는 애기들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아이고 애기 이쁘다 그러면 얼굴을 휙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가차 없이 휙 돌리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뉴스가 딱 보인다. 경기 침체 휙 얼굴 돌리셔야 돼요. 아예 근처를 가지 마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겨내는 거지. 뉴스 다 보고 그래 올해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낮에 얘기 많이 했는데 특징이 그거예요. 뉴스를 많이 보죠. 그분들의 특징 아까 제가 돈 절대 못 벌 거라고 제가 확신한다고 얘기했던 그분들 멘트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관망 그죠? 관망 제가 이걸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러실라? 네. 관망하려고 그래요. 정말 몸이 아파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뇌 수술해가지고 쉬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럼 당연히 쉬어야죠, 그죠? 네. 진짜 일이 바빠져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핑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좀 쉬려고 그래요. 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뭐 회원이었는데 회원을 쉰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매집하던 걸 잠깐 멈춘다든지 돈을 좀 뺀다든지 아니면 나갔다가 연말쯤 들어오겠다든지 주식시장에서 나갔다가 여러 가지인데 그분들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관망 쉰다고 그럽니다. 그게 도망치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무슨 궁예처럼 그죠?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 전문가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란다. 이제 능력 생긴 게 이거예요.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보가 와도 다 합니다. 전문가 10년 해보세요.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진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요, 말 그대로 겁에 질려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은 뉴스입니다. 네. 희한하잖아요. 뉴스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JTBC 똑같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도 똑같습니다. 네. 왜 똑같을까요? 아무튼 똑같습니다. 네. 속지 마세요. 그죠? 살아남고 싶으시면 어떻게든지 뉴스를 보며 뉴스를 도망다니셔야 돼요. 모두가 겁에 질려서 도망칠 때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그게 성공 투자입니다. 네. 그죠? 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식 잘하는 사람들 중에 겸손하신 분들이 주식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겸손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하는 직업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 어디 직장 무슨 뭐 임원 아니 직원일 수도 있고, 그죠? 개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다 틀린데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근데 그 겸손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요렇게 말 예쁘게 하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잘 못하는 거는요 잘하는 사람한테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뭐 의사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그분이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죠. 어디에 이제 기업의 뭐 과장이다. 그럼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분들, 장사하신 분들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있죠. 개인 사업이건 뭐 전문직이건 직장인이건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경청하고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절대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뉴스, 그것도 공짜 뉴스. 비용을 최대한 아껴갖고 공짜 뉴스 그런 거, 그죠? 네, 유튜브 그냥 공짜 영상 그런 거 봐가지고 자기가 막 조합을 해요. 자기 생각을 막 넣어가지고 돈 벌려고 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은행원들이 돈을 제일 못 번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말을 안 들어요. 제일 잘났어 진짜.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겸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죠?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셨다 그러면 제가 죄송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찔리셔서 그래요. 불편했다 찔리셔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거는 그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뭐 상처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되돌아오시란 얘기예요. 뉴스 많이 보시고 심리가 망가졌으니까 어디로 되돌아와야 돼요? 원래 본인 포지션, 그죠?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식 들고 참고 이겨내시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미중 무역 전쟁의 교훈이고 그게 올바른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네.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너무 믿으셔도 안 되고. 주식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누군지 아세요? 세력?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공감하신 분들 7번 한번 찍어 주시고 마치죠.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 내 욕심 그게 내 수익률을 갉아먹는 그죠? 네. 가장 큰 적이죠. 네.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거를 다스리는 걸 언제 배우냐고요?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다 인생을 다 살아보셨으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는 다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저도 숙이고 배워야죠, 그죠? 네. 아무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그게 원흉입니다. 네. 뉴스를 피하시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세요. 다른 데. 네. 자기 개발하시는 데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종목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요. 종목 얘기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해놨는데 내일 해드릴게요. 아무튼 알프스를 오늘 떠올리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테마주 얘기도 좀 하고, 그죠? 네. 기술적 분석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할게요. 네. 내일도 지수가 좀 급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풀어주시고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밝게 웃으시면서, 그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뒤에 또 이어서 우리 김 실장님 또 방송하시니까 김 실장님 테마주 방송 잘하시니까 네, 도움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